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자, 빈티지 트러블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휴대폰 삼성 SH100 자, 1세대 휴대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휴대폰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도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휴대폰 이 얘기가 이왕 나온 이상 제 개인적인 또 휴대폰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군대를 제가 막 제대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대를 하니까 이때 당시는 막 홍콩 영화가 수입이 되면은 흥행이 거의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영웅본색이라는 그 홍콩 영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려고 제가 극장을 갔는데, 자, 극장 영화를 제가 보는 중에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주윤발의 친구인 정룡이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빠지신 분인데, 이분이 영화 속에서 이 모토로라 그 이른바 벽돌폰이라는 아주 무거운 그 휴대폰, 커다란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그 영화 속의 휴대폰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거 한번 갖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이때 당시 홍콩은 세계 자유무역항으로서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활발하게 무역이 되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 홍콩에서 가장 먼저 최첨단이 들어오고 홍콩에 가장 먼저 유행을 하고 뭐든지 패션이라든가 뭐든지 최첨단 물건은 가장 홍콩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그 휴대폰이라는 물건을 보게 된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검정전화, 유선전화죠. 거의 뭐 선이 있는 전화. 근데 이거는 우리 당시 사용했던 전화는 아니고 저는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는 뭐 색깔이 뭐 노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화기 시대고 또 유선이 이런 공중전화 박스 가면 빨간색 전화 있죠? 여기다가 동전 넣고 전화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때 당시는 이런 유선 전화기 말고 보통 환상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선이 없이 하는 전화, 일명 뭐 워키토키, 무전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갖고 싶었고. 그런데 휴대전화라는 게 나오니까 사실 뭐 워키토키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전기. 뭐 이런 거는 뭐 워키토키라든가 뭐 무전기는 거리 제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어떤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휴대전화는 언제 어느 때 내가 갖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편리하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토로라 휴대폰이 굉장히 갖고 싶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영업사원을 했습니다. 영업사원을 제가 잘해가지고 돈을 좀 만졌어요.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모토로라 이른바 벽돌폰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토로라 그 휴대폰이 비쌌는데 왜 구입을 했냐? 갖고 싶은 거 가져야죠. 또 안 가지면 또 평생 한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야, 내가 어떻게 그 비싼 걸 구입을 했지, 그때? 자,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뽀대나가 들고 다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허세 부린, 젊었을 때의 허세. 자, 그런 거겠죠, 뭐. 자, 어쨌든 간에,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휴대폰 삼성 SH100. 자,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자, 요 실물 사진을 보려면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아날로그 그 유튜버 아닙니까? 그림으로 그린 게 편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남의 그 사진을 또 쓴다는 게 좀 껄끄럽더라고요. 난제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 부족하나마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휴대폰은 자, 삼성 SH100 한국 최초 휴대폰은 1988년도 총 47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자, 88년도는 올림픽 해 아닙니까? 그래서 자, 88년도에 자, 올림픽 IOC 위원이 총 4대를 자,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분이 뭐 사용을 했겠죠. 일반 분이 뭐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자, 올림픽 때 이렇게 47대가 나온 이유는 아마 올림픽의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올림픽 때문에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식적으로는 1989년도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되는데 자, 일단 그 무게부터 알아보죠. 무게가 이 휴대폰은 한 7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자, 크기는 세로 19.9cm, 가로 6.9cm, 두께가 4.6cm. 크고 무겁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또 뭐 여성들이 분들이 갖고 다니기는 좀 그렇네요. 크기가 그러니까. 또 그리고 가만히 그냥 보십시오. 보면은 약간 좀 카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삼성이 이미 이 카폰을 몇 해 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기술력을 쌓고 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당시 가격이 165만 원. 자,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자, 왜 비싸냐? 자, 이때 당시 88년도 당시에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한 64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세 달치 가까운 돈입니다. 세 달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살 수 있는 휴대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사기는 좀 그런 가격이다. 자, 또한 이 휴대폰 헬멧 허가증 증명서 이것도 필요하니까 까다롭고 가격도 비싸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휴대폰이 나와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때 당시는 모토로라든가 노키아 이 외국산이 국내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 좀 국산이 밀렸고 또 워낙 그때 당시 모토로라라든가 자 이런 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노키아는 전 세계 시장 유럽 시장에서 특히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인기는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토로라가 오히려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국내에서는 거의 모토로라 판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좀 알게 된 사실인데 1989년도에 자 전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맥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맥슨은 중소기업 회사인데 EPC-590 모델로 해외 수출 자 1호 자 휴대폰을 수출을 합니다. 저는 먼저 삼성이 이렇게 수출을 할 줄 알았는데 자 이런 맥슨이라는 중소기업 회사가 휴대폰을 먼저 수출을 했다. 국내 처음으로. 자, 이거는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84년도에 한국 이동통신이 이제 문을 열어서 자, 국내에도 이동통신에 대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삐삐라든가 카폰 자, 이렇게 사용이 시작이 되고요. 자, 휴대폰도 외국산이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팁으로 알면 좋을 게 1973년도에 자, 미국의 마틴 쿠퍼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 얘기했는데 누가 휴대폰을 만들었냐? 자, 이거는 알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3년 미국 마틴 쿠퍼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계 최초 휴대폰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아주 크고 두껍고 무거운 휴대폰입니다. 자, 이 모델명이 자, 미국의 1983년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모토로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휴대폰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 모델입니다. 자, 무게가 794g, 한 800g 가까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33cm. 자, 진짜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여자들이 갖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물건 같습니다. 제가 봐서. 당시 해외 출시 가격이 한 4,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어떤 보증금까지 필요하면은 굉장히 비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한 30개 정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자료가 나온 건데, 자,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고, 자, 평가 가격을 누군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 얘기니까 제가 왈가불가 할 건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대 정도 됩니다. 한 10년 전인가 누군가가 전화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한 150만 원을 부른 것 같아요. 저한테 사라고. 근데 제가 주머니 사정이 약해가지고 그때 좀 못 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역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입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큰 거 놓쳤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987년도에는 노키아에서 자, 모비라 시티맨 900을 출시를 합니다. 이 무게는 800g. 야,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 모델로 해서 이 노키아는 아주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있는데, 자, 고르바초프가 이 노키아 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사진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시중에 어떤 뭐랄까 어떤 이슈가 돼서 굉장히 히트를 친다. 그래서 노키아가 굉장히 반열에 올라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88년도 7월 1일 날, 자, 모토로라사에서 다이나텍 8000 SL 모델을 출시합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자, 최초 모델에서 훨씬 세련돼지고 더 가벼워지고 디자인도 멋져지고, 자,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구입했다는 휴대폰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벽돌폰의 일종입니다. 자, 이거는 자, 무게가 708g. 자, 여전히 무겁죠. 가격이 240만원. 자, 역시 설치비가 60만원. 자, 겁도 없이 제가 당시에 이렇게 비싼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 휴대폰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저는 후회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곧 나옵니다. 1989년, 자, 모토로라사에서 최초로 또 플립형 휴대폰을 출시합니다. 자, 마이크로텍 950, 바로 이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무게가 219g, 기존에 700g, 800g 하던 벽돌폰에서 이제 더 얇고, 자, 획기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전화기 같은. 자, 이거는 또 뚜껑이 이렇게 플립형으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자, 훨씬 가벼워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묵직하게 두껍고 한 이런 휴대폰에서 이거는 뭐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허리춤에 끼고 다니는 그런 휴대폰인데, 자, 이거는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가벼워지고 디자인도 더 훨씬 멋져지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물이 엎질러 져가지고 이 휴대폰을 샀는데 이 휴대폰을 다시 살 수 없잖아요. 돈도 이제 이미 다 물은 엎질러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자, 이거는 결국은 못 사고 이렇게 무식한 휴대폰을 나중 갖고 다녔다. 지금은 제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없어졌는데, 자, 하여튼 이 최초의 플립형, 자, 마이크로텍 950은, 자, 이 휴대폰은 굉장히 인기일 겁니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도 한 70%를 자, 장악을 합니다. 자, 이때는 뭐 거의 모토로라 휴대폰 시장의 모토로라 시장의 판입니다. 완전히 모토로라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자, 그런 시절입니다. 자, 지금 이게 보여드린 건 이거는 1세대 휴대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성만 가능한 거 1세대 휴대폰,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2세대 휴대폰으로 넘어갑니다. 자, 2세대 휴대폰은 음성하고 문자까지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자, 92년도에 노키아에서 GSV-1011, 자, 폰을 냅니다. 문자 전송 기능, 전화번호 99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는 거의 수입산 노키아, 모토로라, 자, 이런 게 뭐 판을 칩니다. 자, 이제는 국산 휴대폰도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93년도에 삼성이, 자, SH, 자, 700 모델을 내놓습니다. 무게가 700g 정도.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삼성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자, 모델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면서 삼성은, 자, 어떤 브랜드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공모를 하는데요. 이름을 공모하는데 이상하게 여러 군데 공모를 해도 시원찮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1기획에 또 의뢰를 했는데, 장명을 제1기획에도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고, 그러다가 고민하던 차에 삼성 그 영업팀 누군가? 그분이 애니텔 이름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이름을 쓰면 어떨까? 애니텔. 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니텔. 자, 누구한테나 전화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괜찮다. 이거를 사용하자 했는데, 이거를 검토하고 알아보니까 좀 어떤 법적인 좀 문제점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어떤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 좀 붙여가지고 다시 또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영업팀에 또 누군가 영업사원 한 분이, 자, 애니콜 이름은 또 어떻나? 애니텔이나 애니콜이나 뭐 사실 비슷한데, 자, 애니콜은 어떤가? 그래서 이걸 또 이름을 검토를 해보니까 애니콜은 사용해도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자, 애니콜을, 자, 이제 채택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자, 삼성 애니콜. 자, 이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자, 세계 유명 브랜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점차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서, 자,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나중에 이 애니콜의 브랜드가 그 가치가 얼마 정도 하냐.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3조 3천억. 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야, 이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자,
삼성 그 영업팀 내에 누군가, 자, 이분은 삼성 내에서 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자, 1994년 8월 달에 자, 정식으로 자, 애니콜 브랜드로 자, 출범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93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됐는데 자, 94년도에는 자, 애니콜을 출범을 시킴으로써 자, 30%까지 시장 점유율이 엄청 올라가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모토로라를 추월을 또 합니다. 자, 애니콜 브랜드가 점점 이제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자, 95년도에는 자, 애니콜 광고를 또 냅니다. 자, 한국 지형에 가장 강하다. 자, 이런 이름으로 자, 이런 그 슬로건으로 마케팅을 자, 세웁니다. 한국 지형에 가장 강하다. 자, 이 광고 내용 혹시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겠죠. 자, 그래서 삼성 애니콜은 새 기업을 제치고 휴대폰 시장 점유율 자 50%를 또 돌파를 합니다. 50%. 자, 기존에 93년도에 15%, 94년도에 자 30%, 자 95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자 50%까지 달성을 합니다. 자, 삼성의 자 엄청난 자 이 시장 점유율 대단합니다. 자, 드디어 1996년도에 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떠한 변화가 시작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6년도에는 자,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뚝 떨어집니다. 자, 하지만 모토로라 그 회사는 자, 96년도에 모토로라 스타텍 자, 이 모델을 출시합니다. 무게가 103g. 자, 어마어마하게 또 무게가 확 줄었습니다. 자, 디자인도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휴대폰은 전 세계 1억 대 이상이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자, 굉장한 이제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휴대폰은 매니아들 층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하나 소장하고 싶은 그런 모델인데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휴대폰의 어떤 매력은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난답니다. 그게 매력적이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휴대폰에 그러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고 할 게 있는데 그럼 최초의 휴대폰이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자, 94년도에 IBM사에서 그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최초의 휴대폰은 그 모델명이 STMON. 자, 이렇게 94년도에 스마트폰이 최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키아에서 96년도에 자, 노키아 스마트폰 9000 커뮤니케이션. 자, 6년도에 또 나왔더라고, 노키아에서요. 자, 이렇게 90년대 이미 스마트폰이 나와 있었다. 자, 이거는 또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96년도는 제가 특별한 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완전한 이제 그 휴대폰의 변화가 옵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CDMA 시대. CDMA 시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디지털 이동 통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날로그 휴대폰에서 디지털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모토로라는 이 CDMA 휴대폰을 금방 개발하지 못하고 개발에 좀 밀려서 삼성한테 처진 거죠. 삼성이 계속 휴대폰 시장에서 어떤 인기를 누립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CDMA 휴대폰을 처음 만든 거는 자, LG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자, LG에서 세계 최초로 CDMA 휴대폰 LDP200을 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LG는 1996년서부터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자, 그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LG는 바로 그 금성, 럭키 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성. 자, 집에서 제가 금성사라고 얘기했다가 아유, 이 옛날 사람 막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자, LG에서 96년도에 CDMA LDP200을 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때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자,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삼성도 자, 만들었습니다. 삼성도 CDMA 자, SCH100 모델. 자, 이걸 내놨는데 자, 이거는 170g 정도로 세계 최경량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삼성도 CDMA 시장을 MA 휴대폰을 자, 만들었다. 자,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96년도는 이런 변화, CDMA 휴대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97년도에도 자, 엄청난 휴대폰 시장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알아볼 건 97년도에 자, 모토로라는 국내 시장에서 자, 시장 점유율 0%. 이제는 완전히 삼성 국내 그 휴대폰에 밀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 인기가
사라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원래 모토로라는 사실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 역사도 아주 깊고, 그 웬만한 통신기기 그 최초 제품은 모토로라에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69년도 달 착륙. 그때도 우주인이 그 통신을 할 때 모토로라 통신기기로 뭐 통신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유명하고 하여튼 통신 그 이런 분야 초창기 때는 모토로라를 대적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삼성이 자 밀어내고 국내 시장에서 자 1위를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점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토로라를 자 3위로 밀어냅니다. 자 이제 97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이때는 아주 그 휴대폰에 대한 그 이동통신에 대한 그 아주 활발한 시기입니다. 자, 1997년도 2월 달에 시티폰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시티 다시 이 상용 서비스 시작. 자, 단말기는 10만 정도로 좀 저렴했습니다. 자, 시티폰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는 이 당시는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를 허리에 차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삐삐한테 그 전화가 오면은 삐삐의 그 무선 호출기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회사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자 신호 그런 게 찍히는데 문자 신호 뭐 8282 그럼 빨리빨리 들어오라 그 뜻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 내용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뭐 회사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그럼 전화를 하면은 회사에서 뭐 어디에서 뭐 어디로 가봐라 뭐 영업을 어디로 가봐라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삐삐 얘기가 나왔는데 또 삐삐 얘기 추억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때 제가 영업을 뛸 때 삐삐를 안 차고 다닐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삐삐를 차고 다니니까 이건 뭐 다방에서 좀 실망하면은 뭐 삐삐삐삐 울립니다. 허리에서 무선 호출기가 그러면 뭐 회사에서 전화번호가 딱 찍힙니다. 그럼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전화를 하면은 어디에서 이제 그 부르는데 거기로 가봐라 뭐 이렇게 뭐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좀 그렇게 다니다가도 실만하면 삐삐가 울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야, 자유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시티폰은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가 이렇게 삐삐로 오면은 이 시티폰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티폰으로는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또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야지만 통신이 돼야지만 공중전화 박스 그 근처에서만 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티폰은 금방 망하고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바로 10월 달에 개인 휴대통신, 자, PCS 단말기 시대가 열립니다. 또. 자, 이건 다시 말씀 뭐냐면은 고주파 대역 이동 통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파수, 기존에 이제 다른 형식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어떤 전화가 되는 보다 편리하게 되는 그런 뭐 전화 그 이야기인데 PCS 퍼스널 뭐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PCS 고주파 대역 이동 통신 자 이 시대입니다. 자 그 번호가 기존에 자 SKT 그 번호 011, 017이 있다면은 자 PCS 번호는 자 KT에서 016, 018 또 LG T에서 019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전화번호 제가 얘기하는데 추억이 또 돋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내가 뭐 016 사용했는데 내가 017 사용했는데 뭐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또 전화번호가 나와서 이제 시티폰이 사라졌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또 호출기 얘기 나왔으니까 호출기 또 번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이동통신에서 012 전화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015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015는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그 다음에 강원이동통신 외에 또 각도별 사업자가 사용을 한 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해피콜텔레콤이 01577. 자, 요 삐삐 번호는 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012, 015, 01577. 보통 012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무선 호출기는 누가 과연 만들었는가? 이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삐삐는 바로 1949년도 미국에서 알프레드 제이 그로스라는 분이 자, 요거는 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개발이 됐고 74년도에 자, 최초로 상업 무선 호출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알프레드 제이 그로스라는 분은 발명을 했지 돈을 하나도 못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중에 모토로라사가 아마 70년 중반에 삐삐를 이제
상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 뭐 제주 넘고 누가 뭐 한다고 알프로도 제이그로스 이분은 돈은 발명을 했지만 하나도 못 벌었다 돈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7년 다음에 이제 98년도로 또 넘어갑니다. 자 98년도에 자 또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98년도에는 CDMA 세계 최초 무게 100g대의 삼성 SPH 4000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에서 삼성 폴더형 단말기 SCH 800 모델을 출시합니다. 이른바 애니콜 폴더. 자, 이 애니콜 폴더는 모토로라 스타텍. 자, 이게 워낙 인기를 끄니까 자, 이거하고 비슷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자, 삼성의 애니콜 폴더는 모토로라 스타텍. 아까 보여드렸죠. 그 모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삼성 이걸 만들었는데 삼성에서도 역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모델이 98년도 전이 바로 97년도가 IMF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하니까 이 단말기 회로판에 자, 할 수 있다는 믿음. 자, 이거를 회로판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나온 삼성 폴드용 단말기. 자, 애니콜 폴더 삼성 SCH 800 모델 그 회로판 안에 이런 글씨가 회로판에 있다니까 자,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98년도에는 삼성이 삼성 광고 문구를 새롭게 또 만듭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 애니콜. 자, 이것도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광고도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 애니콜. 자, 이렇게 삼성에서 새롭게 광고 문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99년도 들면은 또 완전히 야, 삼성이 이래서 정말 세계 최고가 됐구나. 자,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99년도에는 삼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삼성이 좀 어마어마한 저 세계 최초 물건, 뭐 거의 희한한 물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는 또 휴대폰이 자, 휴대폰 이동통신 제3세대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음성, 문자, 영상, 자, 문자에서 영상까지 되는 시대가 또 열립니다. 자, 보시면 압니다. 자, 99년대 삼성에서 삼성 워치폰, 이른바 시계폰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모델명이 SPH W910인데, 세계 최소형, 세계 최경량, 무게는 50g. 자, 그래서 이 휴대폰은 자, 기네스북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국의 휴대폰이 기네스북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삼성이 세계 최초로 MP3 폰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 모델명은 SPH M2500. 자, 그리고 삼성에서 세계 최초 TV폰 자, SCH M220을 내놓습니다. 자, 모니터는 한 1.8인치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삼성이 자, 99년도에 다양하게 냅니다. 자, 폰으로 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폰으로 자, TV까지 볼 수 있는 걸 99년도에 내놓은 겁니다. 자, 이걸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게 세계 최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먼저 나온 게 세계 최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요 세계 최초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자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거를 좀 뭐 고칠 부분은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00년도. 자, 2000년도로 넘어옵니다. 자, 2000년도에는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다 디지털 카메라를 내정한 삼성 SCH V200을 출시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이제 핸드폰 자체에 카메라를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2000년도네요. 자,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자, 이 세계 최초도 누군가 또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때, 확인을 하고,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중에 이제 다시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삼성에서 또 패션 디자인 그 휴대폰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GSM 안테나폰인데, 자, 이거는, 페라리를 디자인한 피난파라나. 자, 이분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 디자인 폰도 나오고요. 2002년도에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TFT LCD 컬러폰을 출시합니다. 이제 흑백에서 컬러폰으로 넘어오는 휴대폰의 컬러 혁명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모델명이 SCH T100. 자, 이 모델이고요.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더 팔렸네요. 보니까 1100만 대. 자,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10 밀리언 셀러폰이라고 하네요. 자, 2002년도에는
자, 또 삼성에서 무선 인터넷 기능을 포함한 삼성 SCH V300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일명 준폰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준폰, 광고 모델명을 따서 준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2002년도에 자, 핸드폰으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자, 2002년도에 그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역사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자, 2003년도에는 또 자, 삼성에서 한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매트릭스 폰. 자, 이건 영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폰. 자, 그 모델명이 삼성 SPH N270입니다. 자, 이것도 한정판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발견하고 저기 누가 소장을 한다 그러면 아마 재테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은 휴대폰을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할 모델 같습니다. 자, 또 2004년도에는 자, LG에서 또 재밌는 걸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320만 하소. 요즘은 보통 최고가 몇 하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320만 하소가 제일 2004년도에는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LG에서 320만 하소를 탑재한 LG SPH S2300을 출시합니다. 일명 에릭폰. 이것도 아마 광고가 에릭을 해서 에릭폰이라 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04년도에 또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가로 회전 휴대폰을 내놓습니다. 그 모델명이 SCH V500을 출시를 하는데, 자, 이걸로 DMB가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자, 휴대폰 이제 경쟁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모토로라에서 자, 레이저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자,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휴대폰이 어떤 그 무게 경쟁에서 이제 두께 경쟁을 갔다. 자, 얼마나 누가 더 얇게 만드냐. 자, 이런 또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시장을 알아보면 2004년도에 그 노키아가 그 휴대폰 시장 1위였고요. 2위가 삼성, 모토로라가 그 3위였습니다. 모토로라가. 자, 그런데 재미있게 영업 이익률은 삼성이 1위. 그러니까 장사에서는 삼성이 더 짭짤했다. 자, 이렇게 뭐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하여튼 노키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노키아가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토로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삼성한테 밀렸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술 개발력에서 삼성한테 상당히 밀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또 2007년도로 넘어옵니다. 자, 2007년도에는 어떤 그 명품 콜라보레이션, 어떤 명품 그 휴대폰에 또 그게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 가만히 보면은 2007년도에 LG에서 프라다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프라다폰은 뭐냐면은 어떤 그 풀터치 휴대폰으로 기존에는 어떤 휴대폰을 갖다 일부만 이렇게 눌렀었는데, 자, LG의 프라다폰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가 되는 그 풀터치 폰입니다. 최초의 풀터치 폰, 자, LG 프라다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는데 이 LG 프라다폰이 자기가 여태까지 만진 것 중에서 가장 그 명품 휴대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LG 이 프라다폰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삼성도 120 아르마니아 폰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LG만큼 삼성은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2007년도에 또 모토로라가 명품 그 폰을 내놓습니다. 자, 그 폰 이름이 자, 돌체인 가바나 폰을 내놓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천대 한정판으로 자, 이거는 돌체 매장에서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정판 모델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앞으로 막 이런 휴대폰을 발견을 한다. 그러면은 큰 재테크가 될 겁니다. 아주 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휴대폰을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재테크다.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휴대폰의 또 시대가 바뀝니다. 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가 이제 또 등장을 해서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또 뒤엎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005년도에 자,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사가 미국 모토로사와 합작을 하고 자, 아이튠즈 폰, 자, PEKRE를 출시를 합니다. 모델명을. 자, 그런데 이 제품은 실패를 합니다. 자, 실패를 해서 별 재미를 보질 못하고 자, 드디어 애플사는 그동안에 기술력으로 이를 갈고 큰 야망으로
2007년도에 2G 아이폰을 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TV에 나와서 상품 설명회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스티브 잡스가 진짜 뭐 대단하게 그 혁명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뭐 본 기억이 나는데, 자, 하여튼 이 휴대폰이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이고 여러 가지 뭐 획기적인 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2009년도에는 또 애플사에서 3G 아이폰을 출시를 합니다. 자, 이른바 아이폰 신드롬, 아이폰 사과 신드롬.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애플사 스티브 잡스 그 휴대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을 합니다. 자, 이제 삼성의 그동안에 잘 나갔는데 삼성의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자, 삼성의 다시 그 어떤 반격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은 바로 그 이동통신의 제4세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음성에다가 문자, 영상, 데이터까지 되는 것을 자, 이동통신 제4세대가 열린 거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는 애플의 아이폰 4가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10년에 삼성에서 자, 대반격. 이제는 애플사에 우리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삼성에서 갤럭시 S를 출시합니다. 그 전에 자, 삼성의 애니콜에서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삼성에서 갤럭시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 갤럭시 S는 7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000만 대가 팔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2011년도에 삼성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1위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제가 얘기를 저도 지금까지 했지만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정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초창기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괴물 같은 회사, 정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모토로라도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도 또 밀어내고, 자, 이제 삼성이 자,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이건 정말 한편의 기업 드라마, 멋진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정말 한국이 이 스마트폰, 자, 이거 하나로 세계를, 자, 그 막강한 회사를 밀어내고 1위를 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하여튼 국내에는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자, LG도 대단한 회사입니다. 원래 LG도 웬만한 가전제품은 국내에서 최초로 다 만들었습니다. LG에서. 그런데 이 스마트폰, 통신, 휴대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경쟁자가 있습니다. 자, 두 회사가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더 큰, 더 멋진, 자,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이런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기를, 어떤 그런 거를 희망을 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삼성, LG, 화이팅!